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부천 오정 군부대 부지 도시개발 사업이 자금 문제 고비를 넘기며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또 사업 부지의 오염 토양 관리 부실 문제로 한때 중단됐던 정화 작업도 조만간 재개되는데요.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4,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부천 오정 군부대 부지.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진행된 오염 토양 정화 작업 과정에서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해당 부지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류와 중금속 등이 검출됐고 일부 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결국 올해 초 정화 작업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토양은 공기나 물하고 달라서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이 검출이 안 됐다 해도 바로 옆에서 검출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정동 군부대는 아파트나 그러니까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데 그런 게 지금까지는 조금 부실한 느낌이었다. 현재 부천시는 오염 토양을 처리하기 위한 보관장과 세척 장비 등 관련 시설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관련 시스템에 대한 시범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데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곧장 작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의 또 다른 변수였던 자금 문제는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시행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한때 차질을 빚었지만 효성중공업이 참여하면서 8천억 원 규모의 대출 약정이 확정됐습니다. 2027년 9월부터는 이렇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을 저해했던 이 지역이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서의 어떤 주거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는 오정군부대 개발 사업은 토지 정화 작업이 완료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착공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컬처 패스를 연간 20만 장에서 100만 장으로 5배 확대하고 도민이 콘텐츠에 직접 투자하는 플랫폼 구축 등 문화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콘텐츠 혁신 펀드 조성과 예술인 지원 확대를 통해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공공체육시설 300곳을 신규 확충하고 스포츠클럽 육성과 체육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내 집 앞 10분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비전을 통해 문화와 체육을 새로운 미래 산업 동력으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김포시가 한국공항공사 주관 2026년 주민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1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항공기 소음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증진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한 것인데요. 김포시는 2개 사업을 지원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함께 누리는 김포 하늘길 문화놀이터 사업은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에게 세대별 맞춤형 공연을 제공해 정서적 회복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 일자리 정책과의 청년 일 잡고 이륙 준비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연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천군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생활 속 환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연천군은 지난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열린 제1호 생활 속 환원 사업 대상지 발표식에서 파주시, 양평군, 가평군과 함께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생활 속 환원 사업은 경기도가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연천군은 접경 지역이자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지역 여건 속에서 생활 속 확충 필요성과 준비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하철 등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159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인천 지하철 1, 2호선 등인데요. 검사 항목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 6개 항목이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도서관과 박물관, 대규모 점포 및 학원 등에 적용되는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이 기존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에서 4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로 강화됐는데 관리 점검 역시 이에 맞춰 강화할 방침입니다. 19일 오전 8시 2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발생 후 약 53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면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는 단종 보기를 도모하다 사사된 금성대군을 모신 신당이 있는데요. 국가민속문화유산 금성당입니다. 학예사를 만나 금성당의 역사와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아파트 숲 사이에 자리한 금성당. 비운의 어린 왕 단종의 왕위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던 금성대군을 모신 굿당입니다. 무소거래를 진행했던 공간이고요. 금성대군을 모시고 또 그분의 신령함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충의를 지키다 돌아가신 금성대군이 사람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서 그게 신앙으로 남아서 금성당이 현재 있습니다. 금성당은 옛 신당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전통을 이어가는 유일한 국가지정 신당입니다. 굿이 행해지던 신당에는 금성대군의 무신도가 보존돼 있고 매년 봄에는 금성대군을 기리는 금성당제가 열립니다. 금성대군 탄신일에 맞춰서요. 금성대군의 충의를 기르고 또 금성대군의 영혼을 또 다시 기리는 그런 금성당제가 매년 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관 금성당이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신당 중에서 국가에서 관여했던 신당이고요. 또한 금성당이라는 공간이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유일한 신당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지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개봉 이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주셔서 또 금성대군이 어떤 분인지 아파트 한가운데 이런 금성당이 남아있는지 또 역사적인 것들을 좀 알아가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공간은 실은 많은 분들이 지켜줘야만이 남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또 같이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운의 어린 왕 단종의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단종을 지키려다 사약을 받고 숨진 금성대군의 이야기. 1,300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의 감동이 지역의 숨은 문화유산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천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조주현 예비 후보를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 실현을 위해서 우선 양천구부터 구민이 주연이 되는 시대를 좀 만들어 보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장점은 제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이사장까지 일하게 됐습니다. 보통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보통이나 미흡이라는 평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왔었는데 제가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3년 연속 최우수 공단을 달성했습니다.
아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26년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는 예산과 실무를 담당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들을 좀 배우면서 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연결하고 국회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았습니다. 양천구의 현안이라고 하면 양천구도 18개 동으로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살고 있는 분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이제 목동 아파트 재건축, 그 다음에 국회도로의 상부공원 건설, 그 다음에 뭐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소음 피해와 그 다음에 지하철 문제 등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현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목동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현재 궤도에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양천구청이 해야 될 일, 행정이 해야 될 일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재건축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이 구청에서도 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전담 부서를 좀 설치해서 국민들이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해결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 직접 찾아갈 수 있는 행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항공기 소음 피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일반적인 보상 문제만 강화되고 있어요. 뭐 연별로 조금 보상을 강화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물론 그런 보상 문제도 강화해 나가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소음 피해가 해결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보다는 새로운 개발 전략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람들이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시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공약으로 바꿔갈 생각입니다. 양천의 미래. 양천은 사실은 누가 봐도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살기 좋은 도시를 하려면 행정의 상향 표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국민 삶의 상향 평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동서 간의 어떤 그 격차, 이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약간 메워주기식 그런 공약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동서가 함께 발전할 수 있으려면 교통, 뭐 재건축, 교육 문제, 문화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동서의 균형 개발이라는 걸 중심에 두고 간다 그러면 정말로 멋진 양천의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번에 민선 9기 구청장을 뽑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선 9기 구청장은 이재명 정부와 임기를 거의 함께 같이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야만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책, 또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 다음에 광역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할 수 있는 조주현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양천구청장 후보로 이기재 현 구청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공관위는 18일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비롯해 정문헌, 김경호, 이필형, 이성헌 등 현역 구청장들을 단수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이들 후보가 지난 4년간 탁월한 행정 성과를 보여왔다며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검증된 후보를 우선 추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양천구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목표로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 등 5대 분야 35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전국 최초로 청년 예산 공시제를 도입해 정책별 예산과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효과 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청년 예산은 전체 예산의 9.8%인 1,087억 원으로 청년 인구 비중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구는 낮은 청년 고용률과 높은 1인 가구 비율을 고려해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 지원과 월세 지원, 자산 형성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천 벚꽃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이틀간 불광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벚꽃축제 은평의 봄은 불광천 벚꽃길을 따라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은평구의 대표 봄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트로트 콘서트, 지역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이어지며 올해는 주민 참여 공간인 오픈 무대가 신설됐습니다.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지하에 빈 공간인 공동이 5곳 발견돼 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황희 국회의원은 지난달 3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진행한 안전점검에서 지표 아래 공동, 즉 빈 공간으로 의심되는 5곳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표 투과 레이더, GPR 장비를 활용해 54km 구간을 정밀 탐사한 결과이며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하 위험을 데이터로 포착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전국 집안 침하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노후 하수관 때문으로 나타나 선제 대응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발견된 구간은 정밀 굴착과 내시경 조사를 거쳐 필요시 즉각 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황 의원은 사고 전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구간이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가 자주 왔다 통행하는 그런 도로라서 이것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알지 못하고 놔뒀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이라도 즉시 양천구와 서울시에 요청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가 2026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통해 역대 최대 모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성금과 성품을 합쳐 모두 15억 6천만 원이 모여 목표액의 142%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며 역대 최대 모금액을 기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전액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359의 1 일대 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은평구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경구 은평구 의원은 17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불광동 359의 1번지 재개발 추진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불광동 359의 1번지 일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의원은 대상지 대부분이 역세권 500m 이내에 위치한 만큼 고밀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경우 용적률 상한이 최대 500%까지 확대돼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용적률 상한이 300에서 500%까지 적용될 수 있어 보다 집약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지고 주택 공급, 세대수 확대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에서 입체 공원을 조성할 경우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체 공원 조성 및 공공기여를 통해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관내 법정 의무시설 267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966개입니다. 구는 충전설비 외관 상태, 소화장비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